이번 패키지는 와플 네트 쇼퍼백과 크로스백을 두 개로 세트로 만드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빈스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마크라메 실 두 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볼로는 이렇게 쇼퍼백, 큰 가방을 하나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크로스백, 제가 이거는 줄을 좀 짧게 했는데 크로스백도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패키지에는 이렇게 실 두 볼과 그리고 크로스백은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할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이거는 종이 도안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면은 그 광목 파우치, 여기 크로스백 안에다가 넣어서 들고 다니실 수 있는 광목 파우치가 하나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쇼퍼백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림 버전으로 떠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얀 색깔, 이건 아이보리 색깔 실을 준비를 했고요. 이 실은 마크라메 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 트위들백도 마크라메 실이었는데 그건 엄청 두꺼운 실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얇은 버전의 일반적인 마크라메 실을 사용을 해서 같이 튼튼한 와플 네트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바늘은 저는 6호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손땀이 너무 촘촘하신 분들은 6호 또는 7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손땀이 너무 느슨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5호를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 6, 7호 중에서 적절한 호수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필수로 단수링이 필요합니다. 바닥 부분을 코넬림을 해줄 건데 그때마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코넬림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단수링으로 꼭 표시를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단수링은 최대 4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색깔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4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실을 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짱짱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49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뜨기로 49코를 떠주세요. 이때는 너무 힘줘서 빡빡하게 뜨시기보다는 살짝 느슨하게 사슬뜨기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총 49개의 사슬뜨기를 해줬습니다. 기둥을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만 더 사슬뜨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총 50개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뒤에 볼록볼록 이렇게 뒷면에 코산들이 보이실 거예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거, 이런 것들. 이 친구들 사이사이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사슬을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코산이 보이는데 여기가 첫 번째 코산이고 그 밑에 두 번째 코산, 이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실게요. 여기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 그 다음 코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짧은뜨기를 해줬어요.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한번 달아볼까요? 나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사슬뜨기 한 위치에다가, 이건 두 번째 사슬뜨기 한 거고 아까 첫 번째 사슬뜨기 한 위치에 단수링을 걸어줍니다. 그 다음도 쭉쭉 마찬가지로 총 49개의 뒤에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산 이쪽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쭉 다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 부분 할 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9개의 짧은뜨기를 다 해줬습니다.
꼭 코수가 맞는지 49개를 한 게 맞는지 꼭 한번 세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부분에도 짧은뜨기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둘러줄 건데요. 그 전에 그 마지막 사슬 있죠? 여기 매듭처럼 지어둔 부분, 이 마지막 매듭에다가 제일 끝에 있는 매듭에 바늘을 넣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줄 겁니다. 이 매듭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잘 잡고 이 안에다가 바늘을 꼭 찔러 넣어주세요. 으악.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일단 하나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한 짧은뜨기 위치에다가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줄게요. 그리고 동일한 구멍에 동일한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2번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고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서 코를 늘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둥그랗게 돌아서 반대편으로 오게 되죠. 이 반대편 부분도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할 건데 여기 방금 짧은뜨기 한 위치에다가도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 단수링 건 부분에다가 이따가 2번째 단 올라갈 때 코넬림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 이제 첫 번째 사슬뜨기를 한 부분이겠죠? 이쪽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위치를 찾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V자 모양이 확연한 곳 여기 딱 봤을 때 요거는 완전 사슬 맞는데 한 그 부분이 첫 번째 사슬뜨기 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끝에서부터 코수를 세서 49번째 코에다가 시작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여기 단수링 끼운 곳 그 전 부분은 여기에 기둥 세운 곳이고요. 그 다음 코인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쭉 셌을 때 이 부분에 49번째 코인 부분에다가 첫 번째 짧은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는 거는 여기 V자 모양 전체에다가 바늘을 끼우지 않고 여기 V자 모양 중앙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중에서 이 뒤편 여기 반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는데 이때 꼬리실도 바늘 위에다가 올려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2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체에다가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중앙에다가 넣어서 반만 이렇게 고리의 반만, 사슬의 반만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무늬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매듭 무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지막 코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부분도 총 49개의 짧은뜨기를 다 해주셨으면 여기 일단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처음에 그 사슬뜨기 하고 나서 기둥코를 하나 세운 부분 있잖아요. 요렇게 세로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이 무늬가 우리 아까 전에 기둥코 세운 부분인데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아까 전에 코넬림 해준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도 짧은뜨기 3개로 코넬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둥코 세운 부분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줄 겁니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한 다음에 이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아까 뺐었던 단수링을 넣어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동일한 구멍에 바늘을 넣고 2번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곳에 바늘을 넣고 3번째 짧은뜨기를 해주고 3번째 짧은뜨기 해준 곳에도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 49개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사슬 전체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에까지 여기 단수링 끼운 곳 바로 전 코까지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 49개를 모두 다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단수링 표시한 곳 바로 직전까지 해주었고요. 그 다음 코에는 이제 코넬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일단 단수링을 빼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줄 겁니다. 하나, 그리고 동일한 코에 바늘을 넣고 두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단수링을 넣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따가 다음 단 할 때도 방금 단수링 표시한 이곳에다가 또 코넬림을 해줄 거기 때문에 까먹지 않게 여기다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동일한 코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1개 더 해줍니다. 그래서 같은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 코에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만 해줍니다. 여기죠. 하나만 해주고 그 다음 코 단수링 끼운 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단수링을 빼주시고 코넬림을 해줍니다.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같은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을 다시 끼워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코에다가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코넬림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 코부터는 또다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 49개의 코를 쭉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단수링 끼운 곳 바로 직전까지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진행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다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단수링 끼운 곳에 코넬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링 빼주시고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해주세요.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을 걸어주시고 동일한 코에 한 번 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셋.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짧은뜨기를 1개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 단수링 끼워둔 곳이죠. 여기도 단수링을 빼고 짧은뜨기를 3개를 해주십니다. 하나, 둘, 두 번째 한 곳에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같은 동일한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넣고 세 번째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 49코 여기 단수링 끼운 부분 직전까지 여기까지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해주고 그러고 저쪽 끝부분에 코넬림 하는 곳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단수링 끼운 곳 직전까지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수링 끼운 곳에서 마커를 빼주시고 이곳에다가도 짧은뜨기를 3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동일한 구멍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여기 단수링 직전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하나, 둘, 세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개씩 총 3코의 짧은뜨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마커 빼주시고요. 단수링 끼워준 곳에다가 짧은뜨기 3개로 코넬림을 해주겠습니다. 모서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각형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는 짧은뜨기 3개로 코넬림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가장 모서리니까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끼워주시고, 다음 단 할 때도 이곳에다가 코넬림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코에 한 번 더 바늘을 넣고 세 번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단수링 끼워둔 곳 직전까지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부분까지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도 코넬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바닥 떼는 거는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단수링을 만약에 사용을 안 하시면은 이 코넬림 하는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두 번째 코에다가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을 걸어주시고, 그래서 그 콧바늘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수링 진짜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한 번 더 동일한 코에 바늘을 넣고, 으악! 세 번째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이렇게 3개를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수링 끼운 곳에도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줍니다.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 끼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동일한 구멍에 세 번째 짧은뜨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단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여기 단수링 끼운 곳 직전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코수는 총 53코, 53개의 코를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코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단수링은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동일하게 짧은뜨기 3개로 모서리 부분에 코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총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숨어있는 코 잘 찾으셔서 여기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 코도 단수링을 빼주시고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줍니다. 둘, 셋. 그리고 그 다음 코에 이제 짧은뜨기 일단은 먼저 하나를 해주시고, 한 개, 그 다음 코에도 하나를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시고 이제 단수링을 위치를 옮겨서 달아줄 건데요. 일단 바닥 부분은 코 늘리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코는 안 늘려줘도 되는데 이따가 그 그물 모양으로 이제 무늬를 이렇게 올려줄 거잖아요. 근데 이 옆부분은 무늬가 달라요. 그냥 그 와플 그물 모양이 아니라 옆부분은 조금 무늬를 다른 무늬로 채워 넣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코를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지, 어디부터 무늬를 변경을 하면 되는지를 단수링으로 표시를 일단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 방금 전에 여기 짧은뜨기 한 부분 있죠? 코 늘림 모서리에 코 늘림 3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 2개의 짧은뜨기를 하고 난 이 부분에다가 단수링을 일단 끼워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 부분에 3개로 코 늘림을 해준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을 한 거죠. 하나, 둘, 3개를 이렇게 코 늘림을 해준 건데 그 전에 하나, 2개 이 두 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끼워서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 끝을 일단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단수링 끼운 거 직전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짧은뜨기를 모두 다 해주었습니다. 여기 단수링 끼운 거 직전까지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도 코 늘림을 해주도록 할게요. 단수링은 일단 빼주시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단수링을 위치를 옮겨주도록 할게요. 미리 옮길게요. 이번에는 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곳, 그 전 코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끼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원래 단수링 꽂혀 있었던 곳에 코 늘림을 해줘야겠죠? 여기에 짧은뜨기를 3개를 해줘서 코 늘림을 진행을 해줄게요. 1개, 2개, 3개. 그리고 그 다음 코부터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총 5개를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5개를 해주고 단수링을 빼주시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동일한 코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한 번 더 짧은뜨기 3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다가 일단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곳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수링으로 표시한 코가 총 15코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세볼까요? 여기부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개의 코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 있어야 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15개가 맞는지 꼭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제 이 옆에 부분을 이제 각을 세워줄 거예요. 이게 바닥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닥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몸통을 세워줄 건데 이 상태에서 바로 몸통을 세워줘도 괜찮기는 한데 이 옆에를 이렇게 이 벽 부분에 이렇게 각을 세워서 좀 더 뭐랄까요, 바닥 부분과 경계가 명확하게끔 좀 더 모양이 잘 살게끔 이렇게 각을 세워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실을 잡으시고 그 다음 코가 이쪽이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할 건데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뒤걸어 짧은뜨기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바늘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사슬 2개가 묶여있죠? 이렇게 사슬 2개를 주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끝까지 여기 뒷부분까지 이렇게 끌고 와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실 고리가 2개가 생기죠? 이 2개를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가 이 코가 아니고 이 코예요. 방금 이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거거든요.
그쵸? 단수링 끼운 코 그 바로 다음 코인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건데 뒤에 한번 걸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코는 여기죠. 뒤에서 앞으로, 그 다음 코에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실을 끌고 와서 뒤에까지 끌고 와줍니다. 그 다음 짧은뜨기 이렇게 한 번 더 여기 실이 걸려있는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다음 코는 앞에서 뒤로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이 뒤에서 짧은뜨기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세워져요. 그쵸? 이쪽 부분이 이렇게 90도 직각으로 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벽면에 각을 세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거는 코넬립이나 코 줄임 없이 그냥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서리 부분도 뭐 코 늘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코인 이 코 할 차례죠. 이렇게 일단 해주실게요. 단수령 바로 직전 코까지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수링을 잠깐 빼주도록 할게요. 수링을 빼고 그 다음 코, 여기 단수링 끼운 코죠 방금. 이 코에도 뒤걸어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코가 되는 거죠. 단수링 끼운 코에 짧은뜨기를 한 거 바로 이 코니까 여기에다가 단수링을 끼워줄게요.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이 걸려있는 이 앞에 있는 코에다가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고 이렇게 진행을 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서리도 다를 거 없어요. 모서리 부분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수링 끼운 코 바로 직전 코는 일단 그냥 해주시고요. 단수링 빼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수링 끼운 코 할 차례죠. 여기는 단수링을 먼저 빼주십니다. 그리고 단수링 끼웠었던 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로 끌고 와서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코죠? 이 코로 단수링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뒤걸어 짧은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수링 끼운 곳까지 이렇게 뒤걸어 짧은뜨기를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이 여러분 이렇게 생겨진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각이 세워졌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같이 무늬를 만들어서 가방에 몸체를 올려주도록 할 거예요. 일단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빼뜨기 위치는 일단 단수링 여기 걸려져 있었던 곳 있죠? 그 다음 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보시면 한번 여기 뒤걸어 할 때 이 마지막 코 뒤걸어 짧은뜨기 해줄 때 이렇게 한번 걸어준 곳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뒤걸어 짧은뜨기 한 단에 마무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늬는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일단 사슬뜨기 3개로 기둥을 하나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사슬뜨기 3개로 기둥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2개를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총 사슬뜨기를 5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 긴뜨기로 그 다음 무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일단 바늘에 실 한번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 한길 긴뜨기 하는 위치는 2코를 건너뛰고 3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여기에 기둥을 세워줬으니까 하나, 2개 건너뛰고 3번째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한길 긴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2개를 더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뜨기 2개 해줬으니까 2칸을 건너뛰고 3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걸고 방금 이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해줬죠? 그러면 하나, 2개 건너뛰고 3번째 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주면은 바늘에 고리가 3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멍 무늬가 생깁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슬뜨기 2개를 해주시고 바늘에 실 건 다음 사슬 구멍 2개를 패스하고 3번째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 단수링 끼운 곳 바로 전코 여기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늬를 한 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단수링 끼운 곳 바로 전에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있죠? 가방 옆면 부분은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리지 않고 조금 더 튼튼하게 막아주도록 할게요. 옆부분 무늬가 조금 어려운데 잘 보고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단수링은 빼주시고요. 이제 단수링은 사용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코에 일단 한길 긴뜨기를 반만 해줄 거예요. 바늘에다가 이렇게 실을 걸어주시고 사슬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줍니다. 그럼 바늘에 이 실 고리가 3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만 일단 빼주세요. 그럼 2개가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한 번 더 걸어주시고 사슬코를 하나 건너뛴 다음에 2번째 사슬코 여기 이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주면 바늘에 실 고리가 4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만 먼저 빼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를 한꺼번에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중간에 사슬코가 하나 남아져 있고 이 2개가 하나의 코로 묶여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이 중간에 여기 남아있었던 이 사슬코 하나 있죠? 건너뛰었던 거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온 다음에 그러면은 그러면은 바늘에 실 고리가 3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를 먼저 빼주시고 나머지 2개를 뺍니다. 한길 긴뜨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X자 무늬. 그 다음 코도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늘에다가 실을 걸어주시고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러면은 바늘에 실 고리가 3개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바늘에 실을 걸고 사슬코 하나를 건너뛰고 2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줍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 고리가 4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만 먼저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3개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아까 중간에 건너뛴 그 사슬을 잘 찾아서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을 끌고 와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실 고리가 3개가 생기죠? 그 중에서 2개만 먼저 빼고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빼주는 한길 긴뜨기를 여기 중앙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단수링 끼운 곳까지 동일하게 같은 무늬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2개를 먼저 빼고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반만 해준 다음에 나머지 3개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 중간에 건너뛰었었던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마지막도 반만 해주고 하나 건너뛰니까 단수링 끼운 곳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마찬가지로 한길 긴뜨기를 반만 해주고 나머지 3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시킨 다음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하나. 이 패턴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계속 반복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링은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코에는 한길 긴뜨기 하나. 여기부터 다시 그물 모양으로 패턴 만드는 걸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고 사슬뜨기 2개 그리고 사슬 2개 건너뛰고 세 번째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 아까 했던 거 동일한 방식으로 무늬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단수링 끼운 곳까지 쭉 진행을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도 단수링 끼운 곳 직전까지 좀 그물 모양을 만들어 줬습니다. 단수링은 일단 빼주시고 단수링 끼워뒀던 곳에 아까 그 패턴 기억하시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늘에 실을 걸고 사슬 구멍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준 다음에 실고리 2개만 빼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한 번 더 걸고 사슬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고 실고리 2개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한꺼번에 통과. 그 다음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바늘에 실을 걸고 아까 건너뛰었던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그 다음 코는 요 코죠. 여기에다가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단수링 끼운 곳까지 진행을 하고 이 부분 마무리할 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까지 무늬를 다 만들어주고 돌아왔습니다. 한 단을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원래 빼뜨기로 해도 되는데 그 다음 단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둘러줄 거기 때문에 빼뜨기 하고 뭐 기둥 세우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짧은뜨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 사슬뜨기 5개를 해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첫 번째 사슬뜨기 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사슬뜨기 한 부분에 바늘을 넣고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세 번째 사슬뜨기 한 거, 그 다음에 사슬 2개가 이렇게 다른 부분들 이렇게 2개씩 무늬 만들어준 것처럼 이렇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사슬뜨기 한 부분에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그물들을 늘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짧은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멍에다가 일단 바늘을 넣고 그냥 여기 통째로 이 전체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하나, 한 개 더 해줄게요. 둘. 그 다음에 여기 한길 긴뜨기 했던 곳 여기죠. 이 사슬이죠.
이 사슬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 다음 구멍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를 2개를 해줬으니까 여기에도 짧은뜨기 2개를 해서 길이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그리고 한길 긴뜨기 한 사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늬 만들어줬었던 부분 있죠? 여기에도 똑같이 사슬에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슬들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씩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이 뒤편 반대편 부분도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하고 이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 한길 긴뜨기 한 곳에 짧은뜨기 하나 해서 쭉 한 바퀴 둘러주고 여기 이 끝부분 할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의 무늬 여기 마지막까지 짧은뜨기를 다 해주셨으면 여기 기둥 세운 부분 있죠? 그 코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한 부분, 여기에는 이번엔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기둥 세운 부분이죠? 그 코예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여기 무늬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를 5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여기 한길 긴뜨기 한 그 코 있죠? 여기죠? 여기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개의 코를 건너뛰고 3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한 셈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여기 무늬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사슬뜨기를 2개를 해주시고 한길 긴뜨기 했던 그 동일한 코에 그 바로 위 코에다가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끝에까지 쭉 해주시고 이 뒷부분은 아까 전에 이거 무늬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무늬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이 무늬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이 코까지는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부터 한길 긴뜨기 반개 하고 여기에 걸어서 한길 긴뜨기 반개 하고 이렇게 3개씩 무늬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무늬를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뜨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무늬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는 한길 긴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부터 무늬 만드는 게 시작이 돼서 쭉 진행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여기부터 다시 한길 긴뜨기 하고 사슬뜨기 2개,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2개, 한길 긴뜨기, 사슬뜨기 2개 이런 식으로 다시 그물 모양 패턴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해주시고 한 바퀴는 이렇게 그물 모양과 이 옆에 모서리 부분 무늬 만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한 바퀴 그리고 그 다음 단은 다시 또 그물 모양 패턴 한 바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높이는 저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이 14개가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14번 반복을 하셔서 이 구멍 14개가 만들어지게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고 혹시나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거나 더 작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실이 마크라메 실이 한 볼 이상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한 볼 반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데 두 번째 볼이 거의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뜨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넉넉하게 뜨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을 쭉 진행을 하고 거의 조금 14번째 그 패턴 할 때쯤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쭉 뜨시다가 중간에 이제 실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한 볼을 거의 다 쓰셨으면
새로운 볼을 준비를 해주셔서 여기 안쪽에부터 끄트머리 부분을 쭉 찾아볼게요. 쭉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끝쪽이 나와요. 짠! 이렇게. 그래서 처음 부분으로 실을 연결을 해줄 건데 코바늘을 할 때는 굳이 실 묶지 않으셔도 실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해야 하는 위치에 바늘을 넣고 기존에 있는 실을 끌고 와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기존에 있는 실을 가져와서 짧은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실을 바늘에 걸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꼭 기존에 있던 실을 한번 쭉 잡아당겨서 이 매듭들을 조금 더 짱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실로 쭉 짧은뜨기를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 꼬리 실들은 이 바늘 위에다가 올려주면서 같이 떠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해야 하는 순서이죠. 그래서 이 구멍에 바늘을 넣고 꼬리 실들도 바늘 위에 같이 올려준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짧은뜨기를 하면서 꼬리 실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감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을 교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 교체를 하셨으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쭉 끝까지 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무늬 14개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밑에부터 저는 14개로 만들어줬고요.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위에다가 조금 더 패턴을 쌓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위에 부분은 지금 일단 그 짧은뜨기 한 바퀴 둘러준 걸로 마무리를 해줬고 마지막은 빼뜨기를 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개 긴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슬뜨기 3개로 기둥을 하나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옆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코에도 한개 긴뜨기 하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한개 긴뜨기 하나씩 총 한 바퀴를 둘러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개 긴뜨기로 한 바퀴를 쭉 둘러주었고 마지막 한 코까지 마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처음에 사슬뜨기 3개로 기둥 하나 세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해당하는 사슬이 이 사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한길 긴뜨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전인 여기까지만 한길 긴뜨기를 해주셨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길 긴뜨기도 저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해주었고 이제 빼뜨기로 이번 단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둥 세워준 것 중에서 3번째 사슬, 이 부분이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한길 긴뜨기로 끝내면 조금 흘렁흘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짧은뜨기를 한 바퀴 더 둘러주도록 할게요. 사슬뜨기 하나로 기둥을 하나 세워주시고 방금 빼뜨기한 그 위치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 이 부분이죠. 여기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코도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한 바퀴 해주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뜨기도 한 바퀴를 지금 다 둘러주고 마지막 코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한길 긴뜨기 한 그 코에 마지막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빼뜨기 위치는
아까 전에 그 이전 단계에서 빼뜨기하고 사슬뜨기로 기둥 하나 세워준 것 그 두 개의 사슬을 건너뛰고 첫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빼뜨기 한 사슬이고 이거는 기둥을 하나 세워준 사슬이에요. 이렇게 두 개는 건너뛰고 이 부분 있죠? 여기 짧은뜨기 한 곳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중간 부분 촬영한 게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좀 추가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손잡이를 이쪽에서 떠야 하는데 여기까지 빼뜨기로 이 부분을 조금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셨으면은 그 다음 코에도 빼뜨기를 해주시는데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멍 사이에 있는 이 기둥 있죠? 이 기둥을 타고 쭉 올라가 보시면 보이는 그 사슬 여기에요. 여기까지 빼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미 다 완성한 완성분이긴 한데 제가 영상에 날라가서 다시 빼뜨기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자면 빼뜨기는 지금 여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는 빼뜨기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는 방법을 다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다음 코에 바늘을 넣고 실을 끌고 와서 이렇게 그대로 빼는 게 빼뜨기입니다. 방금 한 그 빼뜨기 방식을 그 다음 코에도 연이어서 쭉쭉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해서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는데 그 빼뜨기를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멍 사이에 있는 이 기둥을 타고 올라오면 보이는 이 코에다가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를 뜨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셨으면 이제 손잡이를 바로 떠줄 거예요. 손잡이를 바로 연결해서 떠줄 건데 손잡이는 이렇게 새우뜨기 방법으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뜨기를 하는 방법은 일단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하나, 두 개의 사슬을 만들고 그 중에서 여기 첫 번째 사슬 있죠? 이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집어넣고 그리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손잡이가 가방 편물에 가방 몸체에 조금 더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저는 그 다음 사슬인 이쪽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에 한 번 더 묶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을 끌고 와서 바로 두 번째 고리까지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사슬뜨기를 두 개를 한 상태에서 첫 번째 사슬 구멍에 바늘을 집어넣고 바로 그 다음 사슬 가방 몸체에 있는 다음 사슬에 바늘을 넣은 다음 실을 끌고 와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리까지 바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빼뜨기 하듯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바늘에 실 고리가 두 개가 생기죠. 이 남는 두 개의 실고리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사슬 두 개랑 손잡이랑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튼튼하게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우뜨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뜨기는 이렇게 가방 편물을 좀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리셨으면 그 옆에 여기 한 가닥 사슬, 첫 번째 사슬뜨기 한 그 부분, 이 남는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찔러줍니다.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정면을 봤을 때고요. 우리는 방금 가방 몸체를 이렇게 돌렸죠. 돌리면은 이렇게 이 부분에 사슬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실 매듭에다가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바늘 고리를 하나를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바늘에 실 고리가 2개가 생기죠? 이 나머지 2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우뜨기를 반복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은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끈을 돌려보면은 이번에는 그 2개의 매듭 고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이 2개의 실끈이 보이는데 이 2개를 한꺼번에 바늘을 옮겨줄 겁니다. 근데 이때도 가방의 편물을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실만 돌리면은 이 끈만 돌리면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바닥을 돌려주시고 이렇게 편한 상태가 되셨으면 이 2개의 실 매듭 있죠? 이 2개를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실을 끌고 와서 2개의 고리를 먼저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실 고리가 2개가 남죠? 이 나머지 2개를 또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살짝 왼쪽으로 비틀어 보면 2개의 실 매듭이 보이시죠? 이 2개의 실 매듭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렇게 2개를 찌르는 게 이 실 자체가, 그리고 제가 좀 빡빡하게 뜨는 편이어서 이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무늬가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2개의 실고리를 먼저 통과해준 다음에 나머지 실고리를 한꺼번에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가방 편물을 계속 뒤집는 게 조금 힘드니까 일단은 이 가방 끝만 이렇게 비틀어가면서 해볼게요. 또 이 2개의 매듭에 바늘을 찔러주시고 이 중에서 2개만 먼저 통과, 그리고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통과. 또 가방 끈을 비틀어서 2개의 매듭에 바늘을 찔러 넣고 2개의 매듭만 먼저 통과해주고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통과. 한 번 더 비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비튼 다음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비틀어서 새우뜨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4번 정도를 비튼 상태여서 가방 끈이 막 돌아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늘과 함께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다시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왼쪽으로 틀면은 보이는 이 2개의 매듭에 바늘을 찔러 넣고 2개의 매듭을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나머지 2개를 통과. 또 다시 돌려서 새우뜨기. 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리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요. 그래서 처음에만 가방 편물을 몇 번 돌려주시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가방 편물은 그대로 둔 상태로 이렇게 가방 끝만 돌리면서 새우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한계다, 너무 많이 비틀었다 한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늘과 함께 이렇게 끈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끈이 풀렸으면 다시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 떠주시면 되고 가방 끈은
대충 어림 잡아서 48cm에서 50cm 정도로 떠줬는데 가방 끈은 원하시는 대로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방을 매보면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떠주시고 다 뜨시고 나서 여기 연결하는 부분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다 뜨고 나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cm 정도, 저는 한 48cm, 49cm 정도로 끈을 떠줬습니다. 이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편물이 아무래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짧게 뜨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이 가방 끈의 반대편 쪽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꼬여있는 가방 끈을 모양을 이렇게 잘 풀어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끝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이 가방 끝쪽을 가방 몸체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달아주는 위치도 아까 처음에 여기 시작한 위치랑 같은 위치로 대칭을 맞춰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끝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세 번째와 네 번째 구멍 이 사이에 있는 이 한길긴뜨기 기둥 있죠? 이 기둥 부분에 잘 찾아보시면 이 기둥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이 사슬이에요. 이 사슬에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가방 끈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상태에서 이 사슬에 바늘을 찔러 놓고 일단 여기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튼튼하게 달기 위해서 한 번 더 가방 몸체랑 가방 끈을 연결을 한 번 더 시켜줄게요. 가방 끈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보시면 위치가 원래 보통 제가 왼쪽 방향을 향해서 뜨개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가방 끈이 이렇게 오른쪽 편이 이렇게 들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은 조금 이렇게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됐고, 그래서 이 오른쪽 끝을 가방 몸체랑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방 편물을 이렇게 한 바퀴 슉 돌려주세요. 위치를 왼쪽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도록 돌려주시고 가방 끈을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평행선으로 두 개의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이 두 개의 매듭에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잡고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아마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바늘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방금 빼뜨기한 사슬, 이 사슬이죠.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슬에다가 바늘을 찌르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방을 돌려서 정면을 향하게끔 위치를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이제 다시 왼쪽 방향을 향해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이렇게 쭉 돌려서 이 뒤편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 뒤편에 손잡이 달아줄 부분까지 빼뜨기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 끝나는 위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와 세 번째 구멍 사이에 있는 이 기둥, 거기 바로 위에 이 사슬까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 사슬 여기죠. 여기에 실을 넣고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도 빼뜨기. 한 바퀴 빼뜨기를 쭉 돌려서 반대편 부분까지 왔습니다. 반대편에 세 번째랑 네 번째 구멍 사이에 있는 이 기둥을 타고 쭉 올라가시면 나오는 이 사슬까지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아까랑 동일한 방법으로 새우뜨기를 진행을 하시면 돼요.
사슬뜨기 2개를 먼저 하고 첫 번째 사슬 부분에 바늘을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가방 몸체에 있는 그 다음 사슬에 바늘을 끼워준 상태로 실을 끌고 와서 두 번째 고리까지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줬죠. 그리고 가방 끈을 살짝 왼쪽으로 비틀면 나오는 이 대각선 매듭, 이 사선으로 된 매듭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넣어준 다음에 고리 하나만 통과시켜주고 나머지 고리 2개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가방 끈을 왼쪽으로 살짝 비틀면, 혹은 처음 부분이니까 가방 편물을 같이 비틀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타나는 2개의 매듭, 평행선으로 되어 있는 2개의 매듭을 한꺼번에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찔러주면서 바늘로 옮겨줍니다. 이렇게 여기 밑에 있는 것까지 바늘에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2개의 매듭만 옮겨주시고 이 상태에서 2개의 매듭을 고리를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2개를 한꺼번에 통과를 시켜줍니다. 한 번 더 가방 끈을 비틀어서 나오는 이 2개의 고리를 바늘을 위에서 아래로 이 방향으로 찔러준 다음에 2개의 고리를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고리 통과. 기억나시죠? 방금 한 그 새우뜨기 방식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우뜨기를 반복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아까 전에 처음 했던 가방 끈 길이랑 똑같은 길이로 떠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방 끈 그 길이를 꼭 줄자로 길이를 잘 재보시고 그리고 나서 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2번째 가방 끈도 다 떠주고 나서 여기 달아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끈도 다 떠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떴던 끈이랑 길이가 맞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끈이 돌아가 있는 부분을 잘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고 훨씬 길게 떴네요. 제가 2번째 끈 뜰 때는 자로 막 길이를 재고 뜬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어림 잡아서 대충 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떴던 거랑 끈 길이를 맞춰서 조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방 몸체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끈이 돌아가지 않도록 가방 몸체에 다는 그 위치도 반대편이랑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에 있는 이 기둥을 타고 쭉 올라오면 이 사슬이 나오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부분도 몸체에 잘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방 몸체를 돌려서 방향을 바꿔주시고 가방 끈에 있는 이 2개의 매듭에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방금 빼뜨기 했었던 이 사슬 바로 옆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슬에 바늘을 넣고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줍니다. 끝까지 다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가방 몸체를 돌려서 정면을 보게끔 다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부분도 빼뜨기를 한 바퀴 쭉 돌려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빼뜨기를 시작한 위치가 여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 구멍이 시작되는 부분 있죠,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쪽 부분부터 빼뜨기를 해줬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짧은뜨기한 매듭이 보이실 거고 그 옆에는 빼뜨기한 매듭, 조금 더 이렇게 두꺼워진 이 매듭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까지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빼뜨기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사슬이 여기죠. 여기에 바늘을 넣고 바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 옆에도 쭉 빼뜨기를 이어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다 해줬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해줄게요. 마지막 부분이 여기죠. 여기 기둥 세운 부분을 타고 올라가면 이 사슬인데 여기까지 빼뜨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빼주시고 이 실을 뒤로 보내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내서 안쪽에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와플 네트백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흰색도 너무 예쁘다, 그쵸? 크림 색깔. 크림 색깔이 있고 요렇게 로투스 버전도 있어요. 이 색깔도 진짜 예쁘죠? 여름에 메고 다니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그리고 블랙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이렇게 있고 실은 저희가 처음에 마크라메 실 2벌로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 뜨시고 나면은 한 벌이 이만큼이나 남을 거예요. 한 벌이 조금 많이 남는데 이 남는 자투리 실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네트백 크로스백을 한번 떠봤습니다. 이렇게 실이 많이 남았는데 이걸로 뭘 할까, 이거 너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크로스백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